자, 지금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를 직접 타격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호데이다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멘에 여러 재앙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난민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국제적인 원조가 들어오는 항구가 이 호데이다 항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물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나 이런 게 시달린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기를, 이 중요한 곳을 때리느냐? 이 항구를 이용해서 인도적 지원물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이 여기를 장악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기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 무기가 어디에 쓰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차단하겠다는 해서 호데이다 항구를 좀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그 후티 반군, 네. 뭐 예멘 자체가 경제력이 너무 좀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금 사정 이것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끊임없이 무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구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전부 다 그 주변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쪽은 다 이란이라고 봅니다. 아, 얘네들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무기를 구할 수 없는데 네. 어디서 나오냐? 네, 이란이 지원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 무력 엄상관 없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자꾸 부인해도 후티 반군하면 이란으로 연결을 하는 거군요. 네. 이란의 위성 국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성, 그러니까 대리 조직. 대리 조직, 네. 위성 조직. 자, 근데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해상과 공중 봉쇄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쨌든 타국이잖아요. 네. 국제법상으로 뭐 문제는 없나요? 아, 그런데 지금 뭐 국제법이고 뭐고요. 하긴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뭐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도 주변에 그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는 배들 다 납하고 있으니까 이미 뭐 국제법은 여기 다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압박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좀 화가 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안 해요. 왜냐면 미국은 그 후티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미국 공격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미국이 후티 반군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아니 지금 후티 반군이 우리 공격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야 우리가 후티 반군과 평화협정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문제다 얘기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양국이 약간 사이가 약간 벌어진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달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70만 명이 있는데 네.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다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무마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후티 반군을 왜 날리느냐? 후티 반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니네들 가자 전쟁 끝내면 우리 안 해. 아, 이게 다 가자로 또 연결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니네 봤지? 니네 그때 잠깐 가자고 휴전할 때 우리가 공격했냐? 안 했잖아. 우리 그럼 왜 공격해? 너 지금 가자 공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는 거야. 가자 그만둬.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어떻게 보냐면 돌쇠예요. 돌쇠. 돌쇠 어떤 의미로? 무식한 말을 걸? 하면 말을 하면 그대로 해요. 아. 계산 안 합니다. 네. 가자 공격했어? 그럼 우리 해야지. 예. 가자 공격 안 해? 그러면 안 해. 아. 아니 근데 후티 반군은 도대체 가자가 뭔 상관이길래 자기네 그 국민이나 아니면 그 조직원이나 잘 먹고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다들. 보면 네. 그러한 경제에는 신경 안 쓰고 가자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티 반군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시온주의 정권. 예. 그래서 후티 반군은 5가지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예. 두 번째는 미국에게 죽음을 반미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아. 그리고 유대인에게 저주를. 끔찍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이게 5가지가 얘네들의 구호예요. 네. 거기에 반미,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가장 비이성적인 과거의 그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구축하려는 나라가 이슬람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는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봉쇄 작전, 뭐 공중 봉쇄 작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또 그 배와 비행기들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나요? 여력이 없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역지 엄포. 예,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호데이다 항구를 때렸을 때 비행기로 안 때리고요. 해군이 이용해서 해군에서 함상에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해군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방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야, 진짜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후티 반군, 네. 홍해 항로를 계속 이제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적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단순한 건가요? 가자? 네, 가자입니다. 의도는 뭐 이것저것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단순한 거냐면요. 사실 지금 홍해로 배들이 못 들어가서 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아, 그래요? 수에즈 운하가 거의 뭐, 아, 그렇겠네요. 네, 수에즈 운하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뭐 1년 이상 배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15일 더 걸려서 돌아가잖아요. 희망봉으로요. 네, 희망봉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이집트한테 야, 니네들 후티 반군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같이 공격하자, 후티 반군을. 네. 이집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가자 휴전해. 가자 휴전하면 쟤네 공격 안 해. 그 단순한데 왜 더 확전을 하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 이집트도 괜히 후티 반군 건들고 싶지 않아요. 네. 예. 그게 건들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가자니까 가자 휴전하면은 후티 반군 쟤는 공격 안 할 거고 그러면 배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집트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수입이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요즘은 좀 뉴스에서 사우디가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그 중동의 맹주 하면은 그냥 이집트 이게 먼저 나왔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였는데 근데 이제 석유가 안 나고 그러니까 아, 예,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이집트가 중동에서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는 크지 않은가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사실 근데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군대가 많은 자국군들은 많죠. 왜냐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네.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도 높고 부자지만 국방력으로 본다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중동 아랍 산유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군으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국방 개혁을 하고 있고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군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집트에서 한국 그 경공기기 네. 뭐 FA-50인가요? 그 100대를 구매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막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집트의 군사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집트는 다른 것보다도 지상병력은 좋죠. 지상병력. 예, 지상병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병력을 채울 수 있는 인구 조건이에요. 근데 아랍 국가들은 그게 아직 안 돼요. 네. 우리하고 인구는 5천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자국민들이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군을 자국군으로만 하기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정예 지상군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 방어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뭐 전투기 전화 뭐 진짜 강하긴 강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사실은 국가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사실은 군인화가 돼 있고 예비군 중심으로 가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후티 반군의 무기 운송로다 해가지고 그 항구 공격하는 이런 네. 것들. 근데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그래야 또 지원이 되고 어떻습니까 반응은? 사실은요 지금 빨리 이스라엘이 전쟁 끝내길 바래요. 아 다들. 예.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강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마스를 빨리 제어하는 거다. 네. 네,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끌수록 이스라엘에게 안 좋긴 한데 또 시간이 오래 끄니까 어떻게 되니까 전 세계가 자꾸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쟤네들 이야기로. 또 싸우네. 아이 뭐 내부터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됐든 뭐 여러 나라들이 예멘 후티 반군 이쪽하고의 전쟁 또 가자에 대한 문제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그 참전하거나 아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안 없나요? 합니다. 뭐 안 우리 합니다. 제3차 중동 전쟁 뭐 걱정했었잖아요. 아 절대 못해요. 안 해요. 그래요? 예, 주변 거다 안 합니다. 그 만약에 그래 하려고 그랬었으면 이미 하마스 할 때 다 했겠죠. 팔레스타인 문제. 근데 하마스하고는 이미 다 친한 국가 하나도 없고요. 이 문제들에 굳이 아랍 국가들이 끼어들려고 하질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막 정말 열성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느슨해진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한 축이 하마스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를 좋아하는 아랍 국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다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지만 이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예, 하마스가 생각하는 이슬람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달라요. 아,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카타르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하마스를 지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한 지도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이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세력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안 좋죠. 왜냐면 가장 안 좋은 것이 지금 헤즈볼라가 안 좋은데요. 헤즈볼라 공격을 받고 뭐 어떤 보고서에서는 9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헤즈볼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란의 지원이 예전처럼 쉽게 올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레바논 남부잖아요. 네. 근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시리아를 통해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친이란 시리아 정부가 작년 12월 8일에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란이 더 이상 레바논에 쉽게 무기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헤즈볼라는 고립돼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관련해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싹을 완전히 도려낸다 하는 정도의 계속 공격을 할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한다라고 이게 좀 빠지는 쪽으로 갈까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가자를 언제 휴전할 것이냐면 하마스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아, 그러면 예. 목표가 분명하게 뚜렷하군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게요. 하마스가 더 이상 집권할 수 없고 더 이상 가자에서 활개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러한 전쟁들 때문에 계속해서 테러 조직들이 막 커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중동 쪽에서 가장 큰 테러 조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테러 조직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불편한 조직이라고 할까 국가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가 가장 껄끄러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상당 많은 부분에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러 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튀르키예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튀르키예는 또 나토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참 애매한 나라 같아요. 지금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은 입장이 뭐예요?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원래는 튀르키예가 2003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가는 나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2003년에 집권한 에르도안 총리가 지금은 대통령이죠. 네네.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튀르키예는 과거에 유럽으로 가던 길들을 일단은 정지를 하고 반면에 근대화 이전에 영광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땅이 팔레스타인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실성은 약간 떨어지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꾸만 이제
우리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아크사 서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이게 그냥 종교가 연결되니까 이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 그 결정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현 튀르키예 정권이 무슬림 형제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 무슬림 형제단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하마스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뭐 지금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아닌데 심정적으로는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튀르키예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